푸른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길을 가다 보면 고물상이라고 적힌 소규모 자원순환시설을 쉽게 볼 수 있지에. 이곳이 화재에 특히나 취약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하는데 관련해가 오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원순환 시민센터 김추종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 시민센터 김추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이 고물상이라고 불리는데 소규모 자원순환 시설에서는 주로 어떤 종류의 폐기물이 모이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리가 되는지 이것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예,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폐지, 그다음에 고철, 비철, 그다음에 뭐 구리 같은 것들을 네. 직접 이렇게 수집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가 그 폐지 줍는 어르신들 많이 보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수거한 것을 우리가 부르는 고물상에 갖다 주면 판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고물 도매상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전문화된 그런 자원순환 시설인데 여기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고물상이 방금 말씀드린 자원들을 파는 거죠. 팔면 이제 이런 고물 도매상들은 이걸 모아서 제지 공장이라든지 철강회사, 재활용 공장에 재질별로 판매를 해서 예. 이런 공장을 통해 가지고 이것들이 다시 어떤 물건으로 재활용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이번 달만 해도 부산, 울산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이 고물상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했더라고요. 고물상 화재는 주로 뭐로 인해서 이래 발생이 되는 겁니까? 이전에는 좀 가스 폭발이 많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가스가 들었던 작은 캔이라든지 그다음에 큰 가스통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이제 폭발을 해서 화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예. 요즘은 그 배터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열이나 습도, 외부 충격에 약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불이나 그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고물상에 화재가 번지는 이런 형태의 폐배터리를 통한 화재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화재 위험이 높은 폐기물이 있다고 해서 뭐 화재가 꼭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고물상, 그러니까 소규모 자원순환 시설에 특히나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화재에 취약한 이유가 뭘까요? 예,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화재 위험이 많은 폐기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별을 잘하면 되는데 이걸 사실은 이 작은 고물상에서는 선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섞여 있다가 이게 압력을 받아서 이제 화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한번 슬쩍 보시면 고물상 같은 경우는 이런 폐기물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재활용품들이 아주 좁은 공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도 잘 날 뿐더러 불이 나는 순간 이 화재를 진압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좁은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고물상에서 화재가 많이 나고 화재가 났을 때 상당히 큰 피해를 입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부산 진구의 한 재활용 센터와 사하구 스틸 야적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가건물 세 동이 전소되고 44시간 만에 불이 꺼진 큰 화재였는데 아니 근데 이 두 화재 모두 폐기물 속에 리튬 계열 폐배터리가 원인이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 많이 쓰는 게 리튬 계열 배터리를 많이 쓰시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외부 충격에 의해서 좀 발화된 것으로 소방 당국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 화재의 특성은 순식간에 화재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순간 바로 1000도 이상으로 온도가 팍 치솟아버리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게 화재 진압이 쉽지 않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TV에서 전기자동차에 배터리 화재 나신 거 한번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불도 확 나지만 이걸 화재를 진압하려고 해도 잘 진압이 안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에 그 가건물 세 동이 전소되고 그다음에 사하구 스틸 야적장 같은 경우는 44시간 만에 불이 꺼진 것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원인 때문에 불도 쉽게 날 뿐더러 불이 난다고 하더라도 진압이 쉽지 않은 지금 그런 형태로 다양하게 지금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문제는 리튬 계열 배터리가 요즘에는 가전제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코드를 전원에 꽂아서 쓰는 전자제품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배터리가 별로 없었는데 그 뒤로는 이제 건전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다시 충전이 안 되는 1차 전지라고 부르는 건전지가 많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집 요즘 문 열 때 열쇠로 여는 것보다 번호 누르는 그런 열쇠가 좀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다 건전지 내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좀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전자제품이 많아지면서 예. 2차 전지라고 불리는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가 많이 쓰이는 거죠.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가장 쉬운 예로 지금 날이 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아마 거리에 손선풍기라는 게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예.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는데 요즘은 그 선풍기 같은 경우에도 충전을 해서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네. 점점 리튬 계열 배터리들이 우리 가전제품에 더더욱 더 많이 쓰이게 되는 지금 그런 현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예. 네. 그러면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고물상에 들어오는 물품 중에 리튬 계열 폐배터리를 좀 잘 가려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쉽지 않다고요? 예, 그렇죠. 사실은 뭐 딱 봐도 저기 리튬 계열 배터리가 있겠다고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가려내기 쉽겠지만 네네. 요즘은 또 가전제품이 앞에 설명드리기 때문에 되게 작은 경우가 많거든요. 아. 이런 것들이 여러 폐기물하고 섞여 들어왔을 때 예. 인원도 충분하지 않고 장비도 충분하지 않고 공간도 충분하지 않은 이 고물상에서 가려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네네. 설령 가려낸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그냥 잘못 보관되는 상태에서도 선별했다고 하지만 화재가 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물상에서 리튬 계열 배터리를 선별하고 보관하고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좀 찾아보니 생곡지구 자원순환시설 이런 좀 대규모 시설에서는 폐배터리 선별 작업을 따로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선별 작업을 거칩니다. 예. 예, 근데 이런 그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선별작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별도로 보관을 한 다음에 그 한국 전지 재활용 협회라든지 네. 그리고 관련된 전문 기업이 있거든요. 아. 이런 것들을 옮겨서 네. 재질별로 다 나누어 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요즘 뭐 희소금속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네네. 광물 자원 그런 것들 다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재활용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대로 좀 대형 시설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죠. 아. 예. 그런데 반면에 대규모 시설은 요래 잘 되고 있는데 소규모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좀 이런 인력이나 공간이나 장비가 여의치 않다 보니까 폐배터리를 선별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이 선별을 위한 어떤 뭐 지원이나 이런 거 좀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까? 네, 사실 이게 개인 고물상이라는 게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네. 뭐 정부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광역시 아니면 기초지자체인 구군에서 네. 지원할 근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예산도 사실은 이게 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걸 네. 지원하는 것들은 사실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은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네. 배터리라든지 건전지를 분리 배출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이전에 비해서 건전지라든지 배터리를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전용 분리 배출함을 점점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발생 단계에서부터 흘러가지 않고 제대로 분리 배출되고 분리 수거가 돼서 그런 것들이 앞에 말씀드린 전문 기관이나 전문 기업으로 가서 네. 좀 재활용되는 구조로 지금 하는 것이 현재 진행 중인 대책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소규모 자원순환 시설에서는 선별 작업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분리 배출을 잘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예. 이제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부산 시민분들께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올바른 폐가전, 폐배터리 처리 방법 이거 한번 좀 짚어주시면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은데요. 예, 폐가전제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형이 있고 중소형이 있거든요. 예. 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사실은 대형 폐기물로 뭐 신고해서 수수료도 내고 했는데 요즘은 제도가 바뀌어서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 신청을 하게 되면 대형 폐가전제품은 무상으로 수거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마 이용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니면 이제 새로운 잔재를 샀을 때 네. 기존에 쓰던 것들은 수거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게 좀 문제인데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부산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일찍 공동주택의 소형 폐가전제품 분리 배출함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2011년부터. 예. 거기다가 또 이제 단독주택은 그럼 그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부산시 구군에는 월 수요일 날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게 되어 있는데 네. 구군마다 이 재활용품 분리 배출한 날 중에 하루는 소형 폐가전제품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이용하시면 단독주택에서 잘 분리 배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작은 배터리가 문제인데 배터리는 현재까지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건전지 분리 배출함, 네. 폐건전지 분리 배출함이 있는데 요걸 통해서 함께 넣으시면 가가지고 다시 분류를 해가지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좀 약간 단독주택에 때는 찾기가 힘들겠지만 조금 수거를 해서라도 이렇게 폐건전지나 폐배터리 전용 수거함에
배출을 하시면 네.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처리가 돼서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 말씀하신 거 정리해 보면 이 폐가전을 버릴 때는 그냥 막 버리면 일단 안 되고 이 집집마다 분리 배출함이 있으면 이걸 이용하고 없으면은 좀 수고스럽지만은 또 주민센터 통해 가지고 여쭤보면 다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버릴 때 아무쪼록 단디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 네, 지금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현장에 지금 오래 계시기 때문에 가장 그 현장 상황을 잘 아실 것 같아서 뭐 부산광역시, 뭐 우리 지자체 또 정부에게 좀 이런 것들 좀 있어야 됩니다라고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예, 사실 그 방금 말씀드린 뭐 가전제품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네. 안에 그 소중한 하고 희귀한 그런 자원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만 수거된다면 아주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잘못 버려져 가지고 화재를 통해서 자원도 버리게 되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있던 분리배출 제도뿐만 아니라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조금만 생각만 있다면 분리배출을 잘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함도 늘려주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또 제대로 수거해서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좀 더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큰 게 아니네요. 분리배출함 좀 늘려주시고 교육 홍보 조금 더 해주시고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5월 19일 월요일 자갈차집